안녕하세요. 영어 명화미술의 밍글스맘이에요. 여름이라는 계절과 같이 부합되는 여름을 주제로 한 명화들을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과 명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머니들께서 먼저 그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어떤 정해진 그런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알고 있는 어머니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로서 애들을 조금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요.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그림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봤던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 보면 딱 떠오르는 또 다른 이제 연계된 그림이 아마 생각나실 건데요. 이 그림은 바로 프랑스 화가 조르주 쉐라가 그린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름이어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물가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역동적이고 막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하고 이러는 그림이 아니라 어떠세요? 뭔가 엄청 조용한 느낌이에요. 조용하고 뭔가 지쳐있는 느낌. 사람들 어깨나 등 굽어진 것 좀 보세요. 지금 그냥 여름도 아니고 아주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여름날에 물놀이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잔디밭에 앉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이들은 물속에서 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보이세요? 저 멀리 다리가 하나 보여요. 그죠? 그리고 다리 뒤로는 또 뭔가 연기가 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 뒤로는 바로 공장이 있는 곳이랍니다. 이 공장이 있는 곳으로 보아했을 때 이곳은 아스니에르라고 하는 공업 지역이었다고 해요. 지금 강변이죠.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프랑스 아주 유명한 센강이에요. 그래서 센강 강변에서 사람들이 지금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공장을 볼 수 있죠. 연기가 나는 그 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시대가 세라가 그림을 그렸던 이 시대가 1883년부터 1884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19세기 후반이잖아요. 19세기 후반에는 시대가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를 알면 그림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도시의 공업화와 그리고 도시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강변이기 때문에 파리의 도심 지역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에요. 이 시대 같은 경우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심에는 아무래도 잘 사는 부유층들이 그리고 외곽 지역에는 빈민 계층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부유층들이 이 외곽 지역 쪽에 많은 별장을 지어서 외곽 지역에서 함께 즐겼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물을 가로질러서 보이는 또 다른 섬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근데 그 섬을 보시면은 이 섬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던 섬이에요. 우리 쉐라 그림 중에서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이 있죠. 저기 보이는 이쪽 섬이 바로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 나오는 그랑드 자트 섬입니다. 그랑드 자트 섬도 부유층들의 별장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쉐라는 프랑스 화가이고요. 신인상파 화가라고 해요.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인상파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미술이 어렵게만 느껴지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당시에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리던 그림이 당연히 밖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바뀌겠죠. 물감을 들고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빛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빛은 계속 한 곳만 내리쬐는 게 아니라 빛이 바뀌잖아요. 위치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림 그리는 풍경도 바뀌고 색깔도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그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림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붓터치를 휙휙휙휙 하면서 그려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인상파가 아닌 이 인상파, 초창기 인상파 멤버, 뭐 모네, 마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림들이 역동적이고 붓터치가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신인상파라고 하면요, 인상파가 빠르게 변하는 빛을 잡아내서 그렸다면은 신인상파는 초기 인상파와 다르게 이제 하나의 장면을 밖에서 스케치를 해와서 다시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그 빠르게 변하는 풍경을 잡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한 사진의 장면처럼, 마치 정지한 것 같은 한 사진의 장면처럼 영원한 것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점으로 찍어서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대충 밖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와서 다시 본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습작, 그러니까 연습으로 그렸던 많은 그림을 습작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습작을 그린 후에 본 작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기 인상파는 뭘까요? 후기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화가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어요. 후기 인상파는 인상파와 신인상파가 밖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후기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서 그린 풍경, 그리고 인상파와 신인상파의 테크닉을 이용하는 기법, 거기에다가 플러스 화가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그렸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고흐의 해바라기를 한번 봐보세요. 사실 우리가 진짜로 해바라기를 보면 그게 불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흐의 해바라기도 파리에서 그렸던 해바라기가 있고 남프랑스 아르에서 그렸던 해바라기가 있는데 두 가지 해바라기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그거는 그 당시 고흐가 처했던 그런 환경이나 고흐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 해바라기에 실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후기 인상파라고 하면은 인상파의 기법을 이용해서 화가의 감정을 담아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쉐라의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보시면요, 그림이 아주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표현 기법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표현 기법을 한번 봐보세요. 표현 기법을 보셨을 때는 뭐로 되어 있나요? 점으로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쉐라가 처음으로 대작으로서 점묘법을 실행한 최초의 점묘법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작으로 이 그림이요 3m에 2m 크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최초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점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부분적인 곳 있잖아요. 잔디밭 그리고 나무들을 보면은 점묘법으로 표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처음에 이제 세라가 그렸던 그림은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라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물놀이 하는 사람 모습을 보고서 이제 스케치도 해가지고 작업실에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본 작품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20여 점의 스케치와 이제 습작을 그렸다고 해요. 습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용으로 여러 번 그려보는 거, 그리고 커다란 그림이기 때문에 부분의 그림들을 또 따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연습용 그림들을 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여 점의 스케치와 습작을 통해서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세라가 의도했던 이 그림은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물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그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20여 점의 이런 스케치와 습작을 거쳐서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은 이 당시에 이제 시민 계층이 이제 막 부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런 일상적인 시민들을
시민들이 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여가를 즐기는 이런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들 점유법이 어떤 기법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점을 찍는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색을 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찍는다면은 보통 보라색을 우리가 만들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팔레트에 섞어서 보라색을 만든 후 스케치북에 칠하잖아요. 근데 쉐라의 점묘법 같은 경우에 쉐라는 색깔을 섞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색깔을 섞으면은 아무래도 색깔이 탁해지기 십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쉐라는 맑고 투명한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색깔을 섞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낸다고 할 경우에는 빨간색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을 찍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찍어낸 뒤에 멀리서 봤을 때 보라색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바로 점묘법이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풀밭과 나무를 보시면 되는데요. 풀밭과 나무를 보면은 풀밭에 어떤 색깔이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주황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또 초록색도 보여요. 쉐라는 이 잔디밭 같은 경우, 풀밭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을 먼저 따다다다닥 찍고 그 다음 노란색을 찍고 그 다음 초록색을 찍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점을 찍는 방법으로 그려서 이 풀밭의 질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아주 조용하고 엄청 적막해요. 그죠? 아주 조용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가지고 와서 세밀하게 점을 찍으면서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처럼 역동적인 그런 기법이 아닌 정말 차분하고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